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 공개강좌 개발 지원 사업에서 나를 질문하다, 실존에서 본질로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된 문화콘텐츠학과 23학번 김현민입니다. 20대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진로 고민이죠. 저 역시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온 후에도 진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하나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석해주거나 채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왜 지금 이 선택을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문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인문학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실천적인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작가, 사회운동가였던 장폴 사르트르인데요. 사르트르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주자이자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을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명제 중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에 대해 그게 왜 존재하는지를 정의할 때 그 사물의 본질을 먼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칼은 자르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죠. 의자는 앉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인간은 어떤 정해진 본질이나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먼저 던져지고 그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자유를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하고 그 선택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린 선택의 무게를
자각하게 만드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또 그 선택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고 살아오셨나요? 저 역시 그런 질문들 속에서 청소년기와 20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항상 질문이 많은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왜요?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 또 왜요? 이유를 알고 싶었고 납득되지 않으면 쉽게 행동하지 못했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참 피곤한 아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질문들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 진로를 정하는 이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 이 모든 게 저에겐 답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은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적인 인간 그 자체였던 거죠. 저는 질문하는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나를 질문하다, 실존에서 본질로는 진로에 관한 제 인생 얘기지만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으로서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상황과는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반항아였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회성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아이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반항아라고 얘기할 때는 어른이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당시 저는 무엇이든 왜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으라고 해도 왜요?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도 왜요? 어른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반항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말끝마다 왜요 왜요 거리는 아이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왜요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대체 이 재미없는 독서를, 공부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하라는 걸까? 제가 물어본 왜요라는 질문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른도 제 왜요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한테 대놓고 왜요? 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항하라는 말은 안 듣게 되었지만 항상 가슴 한편에는 누군가 나의 이 답답함을, 호기심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을 향한 의문을 품은 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담임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다 너희들의 희망 진로와 학과를 적어라. 누가 질문했죠. 선생님, 그러면 아직 진로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관심 있는 과라도 적어라. 학교 생활의 모든 게 적힌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희들의 진로와 희망 학과를 바탕으로 기록되고 그게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니 신중히 적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 없이 역사 교사라고 적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나름 확고한 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역사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가 합쳐진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결정한 진로가 내 인생을 좌우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의심은 깊어만 갔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어요.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처음 철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철학의 철자도 몰랐던 나에게 이 과목은 새로운 세계였어요. 수백,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내가 품었던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구나. 역사 교사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새롭게 묻기 시작했죠. 나는 왜 역사를 좋아할까? 나는 역사 중에서도 특히 고대사와 중세사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근현대사는 별로 손이 가질 않네. 나는 역사를 통해서 판타지를 봤구나. 지금은 볼 수 없는 문물과 문화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좋아했구나. 나는 왜 그런 시대를 좋아했을까?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에 더 끌렸구나. 그럼 나는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작가가 좋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자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설 창작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굳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소설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게임도 이야기를 코딩을 통해 구현해낸 결과물이고, 만화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영화도 이야기를 카메라의 시선으로 풀어낸 거고, 노래도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표현하는 건데 방식이 다를 뿐 본질은 다 이야기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작가라는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문화 콘텐츠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다 배우네? 내가 원하는 다양한 매체를 배우고 나만의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필이 딱 꽂혔죠. 여기다. 내가 꿈을 펼칠 곳은 바로 여기구나. 그렇게 저는 용인대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분야의 유서 깊은 딜레마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보다도 적성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워라밸을 떠나서 하루의 대부분을 투자해도 상대적으로 덜 힘들게 느껴지고 때때로 행복한 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적성의 정의였고 저는 그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 적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경험했죠. 적성은 진짜 리얼한 환경에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영화 촬영장 보조 출연, 예능 프로그램 기획, 드라마 시나리오 작성, 행사 기획까지. 실무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혔어요.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죠. 나 이과에 오길 잘했다. 생각보다 기획 일이라는 게 나와 잘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저는 기획자 중에서도 행정적인 타입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 경험상 보통 기획자는 둘로 나뉘거든요. 창의적인 발상이 주 무기인 타입과 정해진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율하는 행정가 타입. 저는 후자였어요. 제 강점을 발견한 이후로는 그걸 더 다듬어서 특화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기획자로 밥벌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내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결심했죠. 제 기획론에 비즈니스적 관점을 가미해서 제가 가진 현실적인 기획 센스를 강화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관리되는 흐름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경영학을 배우면서 제 기획에 깊이가 생겼죠.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제 진로를 웹툰 PD로 정하게 됐습니다. 웹툰 PD는 단순한 콘텐츠 기획자가 아니에요. 웹툰 작가와 협업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드라마, 영화, 굿즈, 팝업 스토어와 같은 파생 콘텐츠들까지 아우르죠. 콘텐츠의 감성과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분석해봤습니다.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즈니스적 통찰력, 상상력과 창의력,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능력과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무적인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이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IDQ,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땄고 현재는 GTQ 사회조사 분석사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실무 경험도 있어야겠죠. 건너편이라는 독립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용문택시라는 웹 예능도 직접 기획하고 또 제작해봤어요. 또 2년간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직접 기획 및 운영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기획자의 일이라는 게 단지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설계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최근에는 웹툰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원작 웹툰을 다른 콘텐츠로 변형해보면서 실무 현장의 언어와 구조를 제 안에 익히는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위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제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기반을 쌓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매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는 작가와 플랫폼, 그리고 독자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가 콘텐츠를 기획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의 중요성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단지 무언가를 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니까요. 사르트르가 말했듯 인간은 정해진 틀 없이 태어나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고 없이 이 세계에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라는 질문도 좋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 예를 들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지금 내가 내린 이 선택은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매일 질문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대상은 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나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